삼성전자 주주로서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되셨습니까? 해결은 많이 됐고요. 네. 이 영상이 많이 안 퍼져서 그냥 저 혼자 좀 다 사고 싶네요. 어이가 없네 진짜. 삼성의 위기가 없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뭐 그런 삼성이 거 잘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기술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삼성이 적골 난 거잖아요. 기술이 그렇죠. 안 돼서. 네. 연구소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을 갖고 왔어도 구매나 이런 쪽에서 더 힘이 세니까 그 돈 돼? 안 되잖아. 우리 그냥 디램 잘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돈 잘 나오는데 왜 이런 데 돈 써? 이러면서 기술을 사장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네. 완전히 많이 가시죠. 그렇게 바뀌겠네요. 어마어마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기남의 사람들은 다 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때 치킨 게임에 동참해가지고 네. 그때 부경을 누리셨던 분들은 이제 다 집에 가신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수평 이동입니까 아니면 좌천 인사? 좌천이죠. 그렇죠. 모르는 대로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런 식의 인사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영진의 경제가 경제만담,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아 함께 이영진의 경제만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계속 따뜻하다가. 네. 저 환자예요. 그러니까요. 알파걸 김미정 아나운서 날씨 추워지자마자 코감기 걸려서 지금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좀 흥분하는 순간부터 이제 바로 콧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좀 진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그 트럼프가 돼서 소고기 사야 되는 걸 내가 중간중간 얘기하면 확 열받는 겁니까? 이제 방송이니까 네. 지금은 좀 이렇게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으려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효 알파보이. 알파 오늘- 거리라고 할까? 그냥 알파걸이라. 그런 거 찍지 말라고요. 중요한 건 내용이야. 내용, 핵심. 핵심. 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핵심을 오늘 가지고 오셨죠? 오늘 그 삼성전자 주주인 김미정 아나운서를 위한 네.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49,900원? 네.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예. 뉴스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예.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49,900원. 네네. 예.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으로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다 관심사예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사주 매입이 제가 99년도부터 주식 투자했으니까 벌써 네. 25년 오. 정도 넘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횟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2010년 이후로는 이번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 그렇고 네. 그 이전에도 한 그 정도 비슷한 횟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10번은 안 넘는 정도의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해보면 자사주 매입이 거의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 확실하고요. 네. 두 번째로 2010년도 이후에는 오늘 뭐 보고서가 여러 개가 나와서 제가 보고서들 한번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외국인 지분율과 주가가 올랐거나 최소한 외국인들이 팔아도 플랫하게 가는 그러니까 주가의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데는 꽤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뭐 자사주 매입은 여러 번 했지만 소각은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뭐 금액도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금액도 당연히 크지만 금액도 확대되면서 바로 3개월 안에 3조를 소각하겠다라고 발표한 것 자체가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 이슈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방어는 충분히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지나고 나서 확률적으로 보면 한 80% 이상의 확률로 자사주 매입이 들어갈 때가 저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타이밍이 좋았던 건 뭐냐면 네. 이미 삼성이 승계 작업이 끝났거든요. 승계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뭐 다시 이재용에게 주식을 돌린다든지 네. 회사가 이렇게 보유하면서 그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각 결정도 쉽게 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소각이라는 결정이 뭐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미명하에 어떤 다른 부분이 있나요? 미명이 아니고 네. 전제죠. 네. 미명이라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네. 그 물밑 작업 같습니까? 깔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되고 또 지금은 확실히 이제 배당을 많이 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상속세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또 회자되고 있는 거는 네. 이게 지금 주주들의 어떤 담보 비율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방어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좀 그러니까 이서연 그 뭐 홍라희 이런 분들이 지금 주식을 담보 삼아서 돈을 빌려가지고 상속세 대출 냈잖아요. 받아서 상속 낸 거죠. 안대 매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지켜주는 거 아니냐. 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라면 최악이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올해 50조 투자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 중에 10조 빼서 만약에 여기다가 투입하는 거였다면 그건 정말 최악이고 네. 욕먹어서 쌀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미 현금 시재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부터 다시 이익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10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장기로 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뭐 제기하시는 분들의 불만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그런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그룹이 홍라희 여사는 몰라도 이부진 이서연 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그 큰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죠. 이미 뭐 다른 쪽으로 가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까지 케어할 이유는 전혀 그러니까요. 없으니까요. 6만 5천 주주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
작금의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작금의 상황. 아, 그래도 다시 이제 5만 원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5만 7천 원입니다. 네, 5만 7, 살짝 5만 6천 원. 네, 5만 6천 원대. 네, 어찌됐든 간에. 네. 뭐. 근데 뭐 저는 이제 올해 안에는 팔 생각이 없었으니까 네. 이제 뭐 크게 뭐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슬프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5만 원대일 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들도 지금 34일 만에 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네. 49,900원을 찍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주식 계좌 자체가 없잖아요. 네.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하나 파시지 그러셨어요. 야. 근데 그걸 파는 순간 저는 금감원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사고 그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쌀 수가 있나? 지금이 아니면 삼성을 살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삼성전자 임원들도 뭐 새로 오신 임원부터 전에 계신 임원분들까지 뭐 60인이 158억을 사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뭐 49,900원 뭐 훼손할 수도 있죠. 뭐 시장도 빠지고 뭐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회사가 나서고 그다음에 주요 임원들이 이렇게 소위 내부자 매수를 시작한 때가 장기적으로 보면 저점 레벨에 거의 가깝다. 정확한 저점은 몰라도 네. 그 레벨에 가까울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하루 들어왔다가 오늘 또 하루 만에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팔았어요. 또 팔았어요? 네, 외국인들 오늘도 팔았는데, 근데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수급도 이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매도한 적 많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대놓고 몇 달 안에 10조를 사준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너무 공격적으로 늘렸고 네.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외국인들은 파생 상품 같은 거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어떻게든 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6에서 50%까지 6% 줄이겠다라고 했으면 손실은 계속 그 선물 매도 같은 걸로 커버를 하고 진짜 50%까지 팔아요. 이들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자사주 매입 같은 게 없으면 시장의 수급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관점에서 뭐 개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레버리지 사용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밀려나가면 손절이 계속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시장이 별로 안 밀렸는데 하루에 4% 밀린 날 있죠. 네네.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보면 시간대별로 밀렸어요. 12시, 2시 이런 때 시간대별로 쭉쭉 밀렸단 말이에요. 그 뭐 얘기하는 거냐면 반대 매매 나오면서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뭐 그 스탁론이 청산되는 시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이 청산되는 시간, 이럴 때마다 시간대별로 갑자기 1%안 밀렸던 게 2%, 2%가 4% 이렇게 시간대별로 쭉쭉 밀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매물을 소화하지 않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라도 자사주 매입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 게 반드시 저점이 왔다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확률을 굉장히 높아지게 만들고 전체적인 수급 구도의 안정을 가져온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하루에 막 삼성전자를 매일 5천억씩 파는 거 아니라면 아마도 충격 흡수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이제 그 다른 쪽으로 계속 얘기를 들었던 게 이재용의 불법 승계 문제 2심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달 말 정도에 검찰이 구형을 하는데 구형이 내려지기 전까지 삼성이 IR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이달 말에 뭐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그 실적 발표 전에 뭐가 나와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시기가 빨랐던 거죠. 이거는 조금 시기가 빨랐던 이유가 이거는 그냥 뇌피셜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거의 도돌이표예요 지금. 예.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고. 건디지 못할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이 장이 나빠지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어떤 의미로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은 17% 20% 네. 박스권이잖아요. 네. 17% 정도 되면 거의 그 임기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임기 말 지지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까지 안 좋으면 그 여의도는 전통적으로 그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곳이에요. 네. 근데 시장이 저렇게 망가지면 그 지지율마저도 빠지고 우군이 없어지는 네.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의도라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네. 금융 정책은 그리고 정부 정책은 시장을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속만 놓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삼성이 뭐라도 좀 해줘야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뭐 삼성 영산 대통령실에서 정현호 그 부회장 쪽에다 연락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노코멘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타이밍이 좀 더 빨랐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발표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타겟한 건 아니지만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 별로 존재감 없던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밸류 펀드를 투입하겠다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밸류 펀드를 투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뭐 그 저번에 지수 만들 때도 논란이 많았죠. 대표주를 막 선정하는 바람에 야 밸류업인데 거기다 대표주를 우겨넣는 게 말이 되냐? 그게 그러면 지수랑 뭐가 달라? 이런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이번에 새롭게 편입되는 과정에서 뭐 금융주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펀드를 투입하는 것 그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지난 주말에도 약간 반등이 있었지만 네. 오늘은 가장 격하게 반응한 게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 소위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 같이 급반등을 했단 말이죠. 네네. 분명히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밸류 펀드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 종목들이기도 한데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어떻게든 녹아들 수가 있고 삼성생명이 또 뭘 발표했냐면 좋은 실적도 발표했지만 삼성전자의 지분을 좀 팔아서 주주환원에 보태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에 확 한번 불이 붙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던 삼성물산도 오르고 실적이 좋았던 삼성생명도 오르고 네. 그다음에 주배구조의 정점에서 계속 예전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그 단골 테마로 언급됐던 게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 삼성전자는 항상 삼성 SDS가 같이 결부돼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다시 뭐 삼성 SDS랑 뭐 삼성전자의 뭐 합병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일단 확산되면서 하나의 매수세를 만들어주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정말 셋복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이 위기다. 네. HBM에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서 여기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엔비디아에 안 들어갔다는 그 소재 하나만 가지고도 삼성전자 주가가 쭉쭉쭉 빠졌어요. 네. 근데 이건 웬일?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집주죠. 블랙웰? 네. 네. 블랙웰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네. 좀 방송했었죠.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삼성은 지금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자기네가 지금 HBM을 지금 못 넣고 있는데 네. 차세대 블랙웰이 저렇게 다리를 저으면 네. 저르면. 삼성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본인들이 만든 HBM들은 완판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삼성한테도 또 기회가 한번 주어지는 또 셋복의 향연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 적절한 단어일까요? 그래서 셋복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쇠복이라고. 네. 예. 그러니까 돈이 쇠잖아요. 쇠에 복이 있는. 근데 이제 발음을 세게 하니까 셋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웃지 마시고. 회복이라고 발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셋복. 개인 의견이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말씀 길게 하셨지만 간단하게 결국 삼성전자 시간을 벌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버티는 힘을 만들어서 시간도 벌고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에 엔비디아가 TSMC랑 지난번에도 한번 붙었는데 네. 이번에도 또 발열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뭐 3나노부터 자기네가 다른 뭐 그 핀팩 공정에서 다른 공정으로 바꿔서 한번 승부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잘 못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3나노를 TSMC가 핀팩 공정으로 제대로 수율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2나노 공정으로 가면서는 핀팩으로 안 된다. 그래서 공정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3나노 공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뭐 잘했다고 혼나지만 어쨌든 만들어낸 칩이 애플 칩도 발열 이슈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발열 이슈가 결국 계속 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3나노, 2나노로 떨어뜨리는 그 공정에서 분명히 장벽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HBM을 DDR5를 잘 붙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3나노의 공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내려갈 때 뭔가 물리적 한계를 가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또 기술적 정체가 돼서 더 빠르게 뭔가 더 강하게 하고 싶은 그런 IT 자이언트들의 욕구를 상대적으로 좀 퇴색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더불어서 좀 해봐야 되는. 근데 이 와중에 또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으로 칩스법 관련해서 네. TSMC를 지원해 주는 걸 확정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선물을 주고 우리는 아직 확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정보가 났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없는 만남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G20 회담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일본의 새 총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한미일 모였을 때는 뭐 안보 얘기 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과의 얘기에서는 시간을 가질 그런 때. 쪽에 네. 뭔가 의미 있는 시그널을 조금 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또 하이닉스도 좀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오락가락 그또 바이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약속해놓고 또 까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치매 때문에 오락가락 아니, 하고 근데 계셔가지고. 이제 이거는 예? 어쨌든 뭐 국가적으로 약속을 했던 사안 아닌가요? 그러면 좀 웬만하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이든은 갈참이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0% 17% 이렇게 막 지지율이 지하를 파고 땅을 꺼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뭘 받아내도 바이든한테 받아내는 건 임팩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트럼프는 근데 칩스법 없애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법이라는 걸 그렇게 바로바로 없앨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네네. 화직가랑이 붙잡고 가야죠. 왜냐면 미 중이 싸웠을 때 네. 지금처럼 숭미, 숭일, 배중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을 숭상하는 외교 네. 그다음에 중국을 배척하는 이 외교를 계속 유지를 하면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네. 과연 어디다가 그 줄타기를 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외교적 성과를 국내 여론을 돌린 데 쓸 수 있을까? 그거는 바이든하고 어떤 그 칩스법 관련해서 TSMC처럼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내는 거에 국민들은 별로 열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과는 그냥 대충 얘기를 하고 네. 아마 그런 선물을 그 트럼프가 줄 수 있게 유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재능 있는 모사가 있을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TSMC만 미국 정부가 챙길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법무부가 이미 그 중국에 네. 고사양 칩을 TSMC 제품이 들어갔다 이걸 지금 조사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7나노 이하는 막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TSMC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TSMC에게 굉장히 강한 그 지원과 함께 경고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또 법안이 나간 가장 핵심 이유는 그 TSMC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선단 공정, 그러니까 가장 앞서 있는 공정을 미국에 짓는 순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TSMC도 미국에는 그러니까 최선단 공정의 바로 뒷공정, 예를 들어서 3나노면 4나노 정도까지는 지어주고 3나노는 대만 안에서 만든다. 이건 삼성전자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최고 하이 공정, 하이엔드 공정은 우리나라에 두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거기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직전까지. 공정 네. 정도를 두는 게 이제 삼성전자도 전략적 선택인데, 네. 그걸 만약에 어길 정도로 미국에다가 최선단 공정을 다 짓고 그쪽에 올인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로 나중에 미국이 기술을 흡수를 해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TSMC도 그런 결정을 하자마자 중국의 7나노를 이하를 수출하는 걸 막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미국의 그런 칩스법과 관련된 그 베네핏을 얻어내려면 반대급부로 뭘 줘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공장을 포기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중국의 물량에 제한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그 테마로 지금 시장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근데 현대차는 순환 출자를 안 해도 되는 법적인 이 리스크를 다 벗어났기 때문에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삼성의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험업법. 지금 보험업법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그 시가, 네. 삼성전자의 그 주주 가치를 주식 가치를 시가로 하느냐,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하느냐, 아니면 애초에 옛날에 샀던 그 가격으로 하느냐, 요걸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 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을 통과를 시킬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치권에서 편하자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삼성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 삼성의 위기가 없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뭐 그런 삼성이 거 잘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기술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삼성이 적골 난 거잖아요. 기술이 그렇죠. 안 돼서. 네. 연구소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을 갖고 왔어도 구매나 이런 쪽에서 더 힘이 세니까 그 돈 돼? 안 되잖아. 우리 그냥 디램 잘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돈 잘 나오는데 왜 이런 데 돈 써? 이러면서 기술을 사장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위기라고 그러지만 위기가 왜 만들어졌어요?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김기남 부회장이 뭘 했습니까? 각 사업 파트에다 CFO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있는 자원을 쥐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다른 기술 개발을 한 게 아니고 사재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반도체를 못 만들게 막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결국 물량 싸움으로 이기려고 한 거죠. 기술 싸움으로 이기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른 쪽에서 튀어져 나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러면 컨트롤 타워는 왜 필요하냐?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 대변되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해서 삼성물산이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가는 얘기가 자꾸 왜 나오냐? 네. 정치권이 귀찮은 거예요. 야, 니네 우리가 너네 안 괴롭힐 테니까 신입사원 좀 몇만 명 뽑아줘봐. 삼성이 뽑는다 그래야지 다른 대기업들도 다 뽑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그들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게 삼성은 내려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공교롭게도 삼성물산이 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과 네. 그다음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은근 또 비슷해졌어요.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싹 바꾸고 정치권이 싹 이해해주면은 네. 그러면 이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로 쭉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지배구조가 네. 완전 깔끔스. 그렇게 깔끔스.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배구조가 일통화되어 있으니까 뭔가 뭐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들, 뭐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뭐 시장의 시각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말 인사도 궁금해지는데 집에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이제 완전히 많이 가시죠. 그렇게 바뀌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기남의 사람들은 다 간다고 봐야죠. 아. 그렇죠. 그때 치킨 게임에 동참해가지고 네. 그때 부경을 누리셨던 분들은 이제 다 집에 가신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김기남과
정현호가 2인자 자리를 놓고 파워게임을 했어요. 그렇죠. 네. 파워게임을 하면서 갑자기 이분이 왜 거기 올라가셨지라고 네. 했던 분들도 이제 다 집에 가실 거예요. 아. 대표적인 사례가 한종희 부회장. 아.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네. 그분은 하실 만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대표이사 맡고 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제가 인사에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성함을 다 들어보긴 했는데 네. 너무 헷갈리네요. 인사요? 네. 아, 인사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그 김종효 경제부장이 네. 어느 날 갑자기 경제부장을 떼라 그러고 너 실적이 없으니까 경제부장을 떼라 그러고 갑자기 산업부장이나 아. 문화부장으로 보내면 네. 이거는 수평이동입니까 아니면 좌천인사일까요? 좌천이죠. 그렇죠. 모르는 대로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런 식의 인사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바로 집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예우를 해주는 사람. 그렇죠. 내부적인 이 돌다가 그렇죠. 네. 내부적인 자료가 많이 갖고 계신 분, 특히 재무나 아.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예우를 중요하죠. 해줍니다. 네. 그 좀 돌리다가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정현호 체제죠. 네네. 정현호 체제가 1년은 더 유지될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대부분이 이 엔비디아의 HBM 들어가는 것도 정현호의 탓이고, 그 다음에 삼성 주가가 빠진 것도 정현호의 탓이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서 뒤처진 것도 정현호 탓이고, 지금 다 정현호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 내부에서 물어보면 정현호가 기술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총괄해서 확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다 정현호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네. 이번에 인사 태풍을 주도할 네. 칼잡이도 정현호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은 네. 정현호를 탓해야 자기가 자리 유지를 할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HBM3 12단이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는 걸 정현호 탓을 하면 그럼 정현호가 그럼 뭐 반도체 만드는 사람이 다 하는 거야? 청소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그 결국은 부문장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까지 뭐 총괄 책임을 하시는 분에게 책임을 지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전 회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 차단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리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번에 그 DS 부분장이 바뀌면서 네. 약간은 올드맨의 귀환. 그 올드맨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삼성전자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뭔가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쪽에 이제 중심 이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중심 이동을 하면 정말 삼성전자가 뭐 단기간에 변하진 않겠지만 네. 적어도 1년 안에 뭔가 기틀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싼 건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PB 한 배를 이탈한 게 최근에 10년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지금 PB 한 배를 이탈해서 49,900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런 미래를 보여줬을 때 반등 탄력은 커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공교롭게도 이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헤매주고 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간 상황이니까 타이밍상으로는 뭐 비교적 좋은 그런 타이밍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12월 같아요. 6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또 이제 네. 그렇죠? 아니죠. 12월이 아니죠. 1월이죠. 1월이군요.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1월 달에 잠정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데 네. 산타랠리를 타고 나서 1월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12조 원대를 넘는 깜짝. 이익을 보인다. 네. 이러면 삼성전자는 쑥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니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배당 관련 매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뭐 물론 만족할 만한 배당 수익률은 아니지만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뭐 연말 배당 혹은 뭐 기간 배당으로 하면 그래도 1, 2%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연말 배당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노린 기본적인 배당 매수가 이미 존재하는 데다가 자사주 매수가 플러스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은 예전보다는 매수가 좀 올라올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밸류업 펀드에서 좀 힘을 쏟아주면 그와 관련된 이제 대기 매수세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매수가 세 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압력이 강해도 이 세 개가 버텨주면 일단 뭐 주가가 쉽게 더 밀릴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면 조심조심 올라오다가 좋은 실적을 보면 그때 오히려 또 급하게 오를 수 있죠.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봐요. 오히려 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 4분기 실적이 좋아서 네. 주가가 너무 또 슈팅해버리면 오히려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그날부터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슈팅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네. 좀 낙폭이 과도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회복하는 정도로 올라왔다가 오히려 1월 달에 실적 보고 튀어 오르는 게 좀 더 삼성전자의 흐름에 있어서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커스터마이징 네. 이거는 거의 성공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전략을 다시 좀 수정해서 네. HBM에 집중해 보겠다라고 또 다시 좀 길을 좀 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지금 단순한 HBM이 아니라 네. 이제 HBM도 그 안에다가 전력이라든지 다른 것까지 첨가해서 네. 추론까지 가능한 그런 메모리로 좀 더 바꿔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고 네. 그와 관련된 수주가 지금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최대 함정은 You can do it?
이거예요. 너 할 수 있어? 아 이거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실제로 그렇게 구현이 될 수 아니, 있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나 다른 쪽은 네. 물량을 이미 받을 수가 없는 정도로 이 캐파가 꽉 차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한테 가는데 아. 그들도 삼성전자의 캐파가 남아도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주문을 넣는데 네. 너 할 수 있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확실히 이제 체제가 김기남 부회장에서 새 체제로 바뀌고 그런 기술 쪽에 힘을 불어넣어서 그걸 할 수 있다면 이쪽 수요가 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건 그래서 결국 전적으로 삼성전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반등의 한계를 보려면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이런 메타나 MS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징된 HBM 메모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하나의 관건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중국 레거시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레거시에 제한된 그 미국의 압박이 어느 수준으로 갈 거냐가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삼성전자의 체질 개선이 가능하냐. 이 세 가지가 만약에 결부된다면 저는 뭐 삼성전자의 두 자릿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릿수. 네. 삼성전자 주주로서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되셨습니까? 아, 해결은 많이 됐고요. 네. 이 영상이 많이 안 퍼져서 그냥 저 혼자 좀 다 사고 싶네요.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근데 앞서서 인사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 삼성 내부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인사, 가장 주목하는 인사. 예, 주목하는 인사는 한종희 대표이사입니다. 그분이 네.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 그렇죠. 네. 그분이 아웃되느냐 안 되느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신가 봐요. 저는 안 궁금합니다. 아웃이 되는 게 맞고요. 네. 아웃이 안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의 상황을 계속 도돌이표처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종희를 정리를 안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정리를 안 했다. 안 했다. 네. 그럼 정현호가 집에 가죠. 한종희를 안 친 정현호가 집에 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리를 유지를 한다고 하셔도 저쪽 뭐 옆에 고문으로 가시거나 뭐 이러면 그건 뭐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 자리에서만 나가게 된다. 그렇죠. 뭐 사회공헌 뭐 부회장 뭐 이런 거 하시면 되니까. 예. 그럼 되죠. 그러면 법인카드 나오고 촬영도 계속 유지되니까 계속 그러면 그러시면 됩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야, 해보세요.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클로징까지? 아니 끝날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딱 걸렸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빛날 거야. 우리의 꿈 함께 이뤄가. 이 영상이 많이 안 퍼져서 그냥 저 혼자 좀 다 사고 싶네요. 어이가 없네 진짜.